안녕하세요. 저는 재혼 후 3살 된 예쁜 딸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좀 이른 나이에 첫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에서 꽤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 이혼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여유 있는 집 딸로 온실 속 화초처럼 큰 고민이나 걱정 한 번 없이 살았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기에 이혼 문제가 있을 때 너무 큰일이라 제가 무너질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주변에서 저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의 유책 사유가 100% 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더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행동하고 그 시간을 버텼죠. 제가 당당하게 살아가니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기가 막힌 제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외에서 고급 인테리어 자재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시고요. 저희 엄마는 무용학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했었고 대학교도 한국무용 전공입니다. 졸업 후에는 엄마 학원에서 줄곧 일을 했었고요. 제가 26살 정도 되던 해에 엄마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무슨 결혼이냐고 그랬죠. 그런데 엄마는 모임에서 너무 괜찮은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가볍게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지역 봉사활동 모임에 나가셨는데요. 나름 지역 유지로 불리는 사람들의 아내분들이 그 모임에 많이 오셨습니다. 엄마는 거기서 친해진 한 여사님의 아들이랑 저랑 선을 보게 하고 싶다고 하셨죠. 아들은 저보다 4살이 많다고 했고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국립대 대학 교수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긴 한데 친정 재력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고 그 집안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괜찮은 자리니 저보고 선을 나가보라고 그러신 거죠. 하지만 저는 전혀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거절했는데 엄마는 그냥 가볍게 만나만 보고 오라고 자꾸 그러셨어요. 결국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나가게 되었고요. 엄마는 너무 괜찮은 남자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괜찮은 남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혀 기대 없이 나갔는데 정말 괜찮은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인상도 부드럽고 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옷도 정말 깔끔하게 잘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우드향이 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라고 했습니다. 그 향은 그 남자의 이미지와 잘 어울렸어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섬세한 듯한 느낌이 그 남자의 인상이었거든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역시도 그랬습니다. 섬세하고 배려심 많고 제 얘기도 경청해서 잘 들어주고 웃음도 많고 무엇보다 센스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대 이상의 남자가 나와서 꽤 놀랐는데 그 남자 역시도 저에게 그러더군요.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나왔는데 제가 너무 미인이고 성격도 좋아 보여서 놀랐다고요. 그 남자도 저에게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 후로도 몇 번 더 데이트를 했어요. 첫 만남은 좋았어도 만나다 보면 깨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남자는 매너가 좋고 성격도 단정해서인지 실수하는 법도 없고 너무 괜찮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의 교제를 환영하셨죠. 집안 조건도 잘 맞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까지 느끼고 있으니 금상첨화잖아요. 그 남자와 저는 안정적으로 잘 만났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고 서로 좋아 죽고 이런 감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나왔는데 그런 감정도 꽤나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바로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포옹이나 키스는 잘했어요. 스킨십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결혼 전까지 따로 잠자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30살 전후면 혈기왕성할 때이고 저는 결혼 약속까지 한 사이잖아요. 그게 좀 의아했는데 그 남자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자주 했고 우리의 첫 경험은 의미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후를 기약했죠. 저도 소위 활력이 넘치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친이 감성적이고 무드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기에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조차도 잘 맞다고 생각했고요. 한 사람은 너무 혈기왕성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곤란한데 이래저래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도 가벼운 스킨십이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더 좋고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환영과 지원 아래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예뻐하셨어요. 다만 어머님은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아이를 최대한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남친네 집은 손이 귀한 집이기 때문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 말고 많이 낳아만 주라고 하셨죠. 그러면 키우는 건 시부모님이 다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서요. 시터도 다 붙여주신다면서 저는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애 본다고 힘들 필요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긴 하지만 자주 그 얘기를 하셔서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결혼했으니 당연히 예쁜 아이도 낳고 싶고 또 이왕이면 아들, 딸 둘 정도는 낳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호텔에서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갔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남편과 저는 재밌고 잘 맞았어요. 남편 성격이 온화한 편이고 저도 성격이 무난한 편이었기에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친구처럼 너무 잘 지냈는데 다만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관계를 하는 일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는 거죠. 보통은 신혼 때 불타오른다고 하던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남편은 분명 저에게 다정다감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남자로서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저도 애써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게 맞는 건가? 의아하기도 했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한 적도 있는데 친구들은 저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가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든 남편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키스든 포옹이든 애정 표현도 많이 하는 편이었고 예쁘다,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도 많이 했어요. 게다가 이벤트도 많이 했죠. 갑자기 풍성한 꽃다발을 사오는가 하면 고가의 명품 목걸이며 구두며 가방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최신 모델로 잘 사왔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보고 남편이 센스가 장난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너무 예쁘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으로 골라온다면서요. 남편은 저에게 말과 물질적으로 애정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언젠가부터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저 자체도 활력이 넘치는 편도 아니고 남편과 안정적으로 잘 지내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게다가 아직 결혼 초창기인데다 저도 남편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니 시간은 충분하고요. 그런데 그게 한 달, 2달, 1년, 2년이 다 되어갔는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던지 말던지 할 건데 남편과는 그럴 일이 정말 드물었습니다. 제 고민을 들은 친구가 오죽하면 뭐라고 했냐면 너랑 너네 남편이랑은 신혼부부 같지가 않아. 애 낳고 한 15년 산 부부 같아. 안정적이고 편안하긴 한데 성적인 스파크는 안 튀는 그런 부부 말이야. 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도 뭔가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어요.
결혼기간 전체를 통틀어 관계를 한 횟수가 손에 꼽은 정도이고 그마저도 어쩔 땐 의무적인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고 좋은데 부부 생활이라는 게 몹시 적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남편 옆구리를 계속 찌르고 싶지는 않았고 그냥 이게 우리 부부의 생활 방식인가 보다 하고 살았죠. 문제는 어머님이었습니다. 신혼 때도 얘기했듯이 아이를 최대한 많이 가지라고 했던 어머님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다급하신 듯 했죠. 2년 정도가 다 되어가니 은근히 자꾸 압박을 하시는 겁니다. 소식 없느냐고 자꾸 물으시고 우리 집은 손이 귀하다고 자꾸 그러시고요. 저는 시어머니다 보니 솔직하게 말하긴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하고 말았는데 자꾸 저한테 그러시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엄밀히 말해서 남편도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데 저한테만 자꾸 그러시니까요. 저도 참다 못해 남편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애 안 가지냐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하소연에도 대수롭지 않아 했고 자기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보겠다고만 했어요. 게다가 결혼기간 2년이 지나가면서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친한 친구랑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한상태라고 하는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친구들 무리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저랑 사귈 때도 상태 씨 먼저 소개를 해줄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는 남편과 상태 씨를 부부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상태 씨는 먼저 결혼을 한 유부남이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둘 다 각자의 가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죠. 저도 상태 씨와 상태 씨 아내, 아이들도 본 적이 있고요. 가족끼리 만난 적도 두세 차례 있고요. 상태 씨 아내도 몹시 미인이고 상태 씨도 아내에게 잘하더라고요. 화목해 보이는 가족이었죠. 저도 상태 씨를 좋게 봤는데 갈수록 남편이 저보다는 상태 씨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결혼 1, 2년까지는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었는데 그 후로는 상태 씨를 주로 만나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밤늦게 안 와서 전화해보면 여지없이 상태 씨랑 밥 먹으러 가거나 술 마시고 볼링 치러 갔다고 하고요.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물어본 적도 있죠. 그렇게 자주 보면 상태 씨 아내는 안 싫어하냐고요. 그랬더니 상태 씨 아내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준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상태랑 자주 만나서 질투하느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질투가 나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내가 당신 친구한테 질투를 느껴야 돼? 장난이지. 근데 당신하고 상태 씨 좀 유난히 친하긴 하다. 보통 각자 가정이 있으면 계속 친하게 지내기 쉽지 않을 텐데. 걔랑 나랑은 피만 안 나눴지. 거의 형제야. 아, 그러셔? 그러면 만나서 와이프 흉도 많이 보겠네. 우리 와이프 흉 볼 게 뭐 있어. 이렇게 완벽한데. 칭찬만 하지. 퍽이나 그러겠다. 유부남 둘이서 허구한 날 만나서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 남편이 유난히 친구랑 친하긴 했지만 저는 그것도 그냥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압박이 날로 심해지니 저도 점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아예 투정처럼 말한 적도 있죠. 어머님, 저한테만 자꾸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정우 씨 일주일에 4일은 상태 씨 만난다고 늦게 들어오는데요. 상태? 상태랑 아직도 자주 그렇게 만나고 다녀? 그럼요. 아니 걔네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붙어 다녀. 상태 걔도 결혼했잖아. 애도 있고. 네. 어쨌든 정우 씨가 상태 씨랑 어울린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건데 자꾸 저한테만 그러시면 저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 와중에도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더 잘해야지. 정우가 집에 들어오고 싶게끔. 집이 재미없으니까 밖으로 돌고 친구 자꾸 만나는 거 아니야? 제가 뭘 어떻게 재밌게 해줘요. 얘도 참 남편 마음 사로잡는 것도 아내 역할이다.
막말로 정우도 남잔데 와이프가 너무 좋아봐라. 친구가 생각나나. 라는데 어머님 말이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제 탓을 하는 게 어이없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엄마한테 잘 얘기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 진짜 아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남편은 남 얘기하듯이 아이는 순리대로 가지는 거 아니냐면서 언젠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느냐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만 속 터졌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무려 4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일이 말은 안 해도 어머님 압박이 장난 아니었죠. 저는 왜 아들한텐 얘기 못하시고 나한테 자꾸 저러시나 억울하기도 하고 고민도 깊어갔습니다. 어머님 말 맞다나 내가 매력이 부족해서 남편이 밖으로 도나? 라는 자책까지 할 정도로요. 그 정도로 제 자존감도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창피해서 어디 말은 못하겠는데 남편과 제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머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난임 검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아예 예약을 잡아버리고 검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도 어거지로 검사를 받았는데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내친 김에 임신 확률 높은 날짜까지 챙기셨고 저와 남편에게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병원에 갔다 와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임신이 안 되는 게 내 문제냐고, 전부 당신 문제 아니냐고요. 당신은 밖으로만 돌고 임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않는데 어머님은 나한테만 뭐라고 하신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막 울었죠. 너무 서럽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말하신 날짜에 맞춰 숙제하고 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런데 정작 그 숙제 날이 돼서 남편은 갑자기 회식이 잡혔다며 늦게 간다는 겁니다. 그쯤 되니 남편이 일부러 나를 피하나 싶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회식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공교롭게 그날 약속이 잡힌 것도 화가 나고요. 저는 남편에게 나는 모른다고, 이제 당신 어머니한텐 당신이 직접 얘기하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렇게 속상한 기분에 있다가 먼저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새벽 2시였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나 싶어서 전화를 해보려는데 마침 비밀번호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완전 술에 잔뜩 취해서 인사불성이더라고요. 그러고선 겨우 신발만 벗고 들어와서 거실에서 골아 떨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뭔 술을 이렇게 마셨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은 원래 깔끔한 사람이라서 술을 먹고 와도 씻고 침대 위에서 자는데 그날은 몸도 못 가는 채 옷도 안 갈아입고 거실에 엎어져 자는 겁니다. 아휴, 한숨을 쉬며 겉옷을 벗겨주려는데 주머니에 있던 남편의 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배터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폰을 주워다 충전을 시켜주려고 하다가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구랑 카톡을 계속 주고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름을 보니 상태 씨였죠. 그런데 그 대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저는 그 카톡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죠. 회식 때 술 너무 많이 먹지 마. 걱정된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다 겪는 일이야. 네가 속상해하면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알지? 라는 식으로 연달아 보냈더라고요. 친구가 걱정되는 건 알겠는데 말투가 왠지 친구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가장 친하게 지냈다는 친구의 말투가 일반적이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연인 사이에서 걱정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뭐지 싶어서 둘의 대화를 위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카톡에는 제가 여지껏 임신을 하지 못한, 아니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불쑥 문자로 학원 근처니까 당장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맘때쯤 어머님의 연락을 모조리 씹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 연락도 씹고 싶었는데 안 나오면 학원 쳐들어온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환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 내 전화며 연락 다 피하길래 나는 너 어디 간 줄 알았다. 하면서 비꼬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해봐라. 그동안 내 연락 왜 다 피한 건지. 그냥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요. 저도 생각 정리 좀 하느라. 무슨 생각 정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하길래 시어머니 연락까지 다 쌩까니 너는? 저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 너 혹시 내가 검사시킨 것 때문에 나한테 골랐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긴. 딱 시기가 그 검사 이유인데. 네가 내 입장이 돼봐라. 결혼한 지 4년 됐는데 아직도 손주가 안 생겨. 둘 다 나이도 젊겠다. 혈기왕성한 신혼부부들인데 이게 말이 돼?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검사 받아보라고 한 거야.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니? 남들은 본인들이 자진해서도 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 너 혹시 우리한테는 말 안 하고 정우랑 딩크니 뭐니 그런 거 약속한 거 아니지? 딩크요? 그래. 애 안 낳고 살기로 하는 거. 요즘 젊은 부부들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다던데 너네도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지? 그런 거야. 애 낳아도 키울 돈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내가 뭐라고 했어. 너는 애만 낳아주면 우리가 다 돈 대주고 키워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소식이 없어? 정우 핑계 댈 것도 없다. 정우도 남잔데 아내가 다가오면 정우라고 피하겠니? 내가 가만 보면 정우가 아니라 네 문제야. 네가 뭔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아. 임신하기 싫어서. 안 그래? 라면서 와다다 따지시는데 갑자기 머리도 너무 아프고 화도 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무슨 임신 기계예요? 임신하려고 결혼했나요? 저만 보면 임신. 뭐라고? 얘 말하는 것 봐라. 그러면 결혼해서 애도 안 나오면 뭐 어쩔 건데? 내가 결혼 전에도 말했지만 너한테 바란 거 딱 그거 하나야. 나이도 어리고 건강하다길래 손주 많이 안겨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결혼 4년이 되도록 애 소식이 없어. 그게 다 제 탓이에요? 어머님 아들 탓은 없고 제 탓이냐고요. 너도 노력 안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야. 제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머님 아들이야말로 애 가질 생각 눈꼽만치도 안 하는데요. 우리 정우가 무슨 애 가질 생각이 없어.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전에 물어봤을 때도 애 갖고 싶다고 했었어. 참나. 너 지금 내가 말하는데 비웃니? 그 사람이 그래요? 애 갖고 싶다고? 퍽이나. 어머, 얘 봐라. 너 이런 애였니? 아주 싸가지가. 하시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가방 안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내밀고 탁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이혼 서류다. 이혼 서류요? 그래. 너랑 정우랑 이렇게까지 애가 안 생길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집은 손이 아주 귀해. 너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면 나중에는 더 애 가지기 힘들 거고 별로 임신 의욕도 없는 것 같고. 차라리 그럴 거면 둘이 갈라서라. 그리고 나는 우리 정우 재혼시킬란다. 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이혼 요구는 누가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헛수고하셨네요. 이미 박정우랑 저 이혼 얘기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해 달라고 했고 박정우가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제가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하자 어머님도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혼 얘기 중이라고? 이게 무슨 되먹지도 못한 소리야. 너네 둘 다 부모도 없어? 부모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너네끼리 마음대로 이혼 준비 중이라고? 이유가 뭔데?
나길래 제가 한숨을 쉬며 폰을 꺼냈습니다. 이유요? 네, 그렇게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머님이 이걸 보시고도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폰에서 그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앞에 들이밀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임신을 못하는지. 그 영상을 보던 어머님은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커지셨죠. 충격을 받았는지 입도 떡 벌어지고요. 이게 뭐야? 이게 정우라고? 네, 그 옆에는 박정우 제일 친한 친구인 한상태고요.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신 그 영상이 뭐였냐고요? 박정우와 한상태가 술 진탕 먹고 진하게 키스하는 영상이었습니다. 2주 전 남편이 회식 갔다 와서 거실에서 뻗은 날 제가 남편과 한상태의 카톡 내역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둘은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연인 사이였어요. 둘 다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각자 결혼까지 한 거였고요. 어머님은 이게 다 뭔지 어안이 벙벙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임신이 안 된 이유입니다. 어머님 아들 남자 좋아합니다. 모르셨죠? 어머님은 너무 충격으로 얼음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상태랑 어머님 아들 친구가 아니고요. 연인 사이예요. 일주일에 4번 이상을 한상태랑 만나고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는데 저랑 임신이 되겠나요? 근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제 탓만 하고 계셨죠. 저랑 이혼시키고 박정우 재혼시킨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떤 여자 인생 또 망쳐놓으려고요? 어머님 아들 성적 취향 인정해 주세요. 저랑은 하루빨리 이혼시켜 주시고요. 물론 저도 그냥은 안 넘어갑니다. 사랑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이 사실 알면 가만히 있으실까요? 저 역시도 가만 안 있습니다. 본인 성적 취향 뻔히 알면서 저랑 위장 결혼한 거잖아요. 저 이 사실 박정우랑 한상태 회사랑 가족들한테도 다 알릴 겁니다. 저도 울분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아채고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모든 걸 다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자기한테 시간을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에게 찾아와 이혼 서류 들이민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어머님은 계속 믿을 수 없다고 하셨고 저는 결국 전화해서 남편 불렀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어머님은 벌떡 일어나서 남편에게 이거 다 사실이냐고 아니지 않느냐며 상태랑 그냥 지나친 장난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어머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영이가 한 말 다 사실이라고. 상태랑 오랫동안 서로 좋아했다고요.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다시 주저앉으셨죠.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애 안 가질 거면 이혼해달라고 이혼서류 들고 왔더라. 당신 아들이 남자 좋아해서 나랑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길 수 있다고 나한테만 이렇게 닥달을 하시는지. 당신도 한상태도 진짜 끔찍한 인간들이야. 나도 절대 못 넘어가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다 알릴 거고 당신 회사에도 다 알릴 거야. 한상태 와이프한테도 다 알릴 거고. 주영아, 제발. 저는 그렇게 가려다가 아무래도 분통이 너무 터졌습니다. 내가 너무 순순하게 물러나 주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남편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어머님도 경악하시고 카페에 있는 사람들 다 쳐다봤죠. 저는 남편을 노려보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에게는 당장 우리 부모님에게 알릴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혼 사유라 부모님도 충격이 너무 크실 것 같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어머님은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고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임신 안 할 거면 이혼하라고 서류 던지실 땐 언제고 이제는 이혼하지 말아달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임신 안 해도 된다고, 임신에 관해선 아무 소리 안 할 테니 이혼하지 말고 지금처럼 살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제 명의로 아예 바꿔주신다고 했고
나중에 어머님 소유의 건물도 넘겨주신다고 하면서요. 한마디로 돈 줄 테니 이혼 말고 지금처럼 아들 비밀 지켜주면서 살라 이거죠. 제가 싫다고 주변에다가 다 알리고 이혼할 거라고 했더니 겁이 나셨던 건지 필사적으로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다른 사람보다 아버님 알게 되면 집안 난리 난다고 했습니다. 대학 교수인 아버님은 엄청 보수적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 자식 영 끊을 수도 있고 크게 뒤집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게 걱정돼서라도 저한테 이혼을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아들은 저를 철저히 속였어요. 저한테 애정도 없으면서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 결혼했고 지금까지도 저를 속였다고요. 저한테 미안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히려 이혼하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와중에 아들 평판이며 아버님 반응이 걱정돼서 거짓밖에 안 남은 결혼 생활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주영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우리 정우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는 얼마나 놀라고 충격이겠니? 그럼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모르시겠어요? 저는 어머님 아들한테 기만당한 피해자라고요.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신다고요? 필요 없어요. 제가 뭐 돈이 아쉽나요? 어머님은 만만한 게 저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달라는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주영아! 돌아가세요. 그리고 바로 이혼 준비할 겁니다. 어머님 이러시는 거 보니 더 지체할 것도 없네요. 저는 그렇게 어머님을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님은 제발 이혼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참 혼자서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후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죠. 당장 시부모님에게도 따지셨고 소송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시아버지도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죠. 아버님은 남편에게 손찌검을 하고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술 정도로 큰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뒤 신혼집에서도 나가 아예 잠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집에서 나왔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이어나갔어요. 시부모님은 소송 취하해달라고 하시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제시했지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정당한 판결문 받고 정당한 위자료 받고 끝낼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 지인들 사이에서도 제 이혼이 화두가 됐고 엄마도 주변 몇몇 분들에게 제 실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도 했습니다. 당연히 소문 다 퍼졌고요. 남편 회사까지도 아름아름 소문 다 퍼졌죠. 저는 남편과 함께 저를 속였던 한상태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애까지 있는데 모든 사실이 다 들통나니 제대로 뒤집어졌죠. 그 후 제 이혼 소송은 남편이 인정을 하면서 제가 이겼고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남편이 이렇게 된 거 한상태에게도 다 밝히고 둘이 외국으로 가자고 했다네요. 하지만 웬걸 한상태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답니다. 한상태는 자기 와이프도 사랑한다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대요. 한상태 와이프도 시댁에서 재산 넘겨받고 이혼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다더군요. 차라리 쇼윈도 부부로 살지언정 애도 있고 한상태 집도 꽤 재력이 있다 보니 이혼까지는 안 한다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됐더라고요. 전 시모는 아들의 이혼 사유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더 이상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요. 전 시부는 그냥 모른 척 없었던 일인 척 묻어두고 지낸다고 합니다. 뒤에서 얘기가 돌아도 모른 척 하면서요. 그리고 전 남편 회사 그만둔 뒤 외국으로 나갔다고 했고요. 전 남편의 회사에서도 이혼 사유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다 보니 더 다니기 힘들었을 겁니다. 성적 취향 숨기고 결혼했다가 결국 들켜서 이혼당했다는 소문 말이죠. 남편이 저를 속인 거고 저는 피해자인데도 저 역시 한동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이혼 사유가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 주변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힘들어하시고 저도 꽤나 힘들었죠.
엄마는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저한테 소개해줘서 미안하다고도 하셨고요. 엄마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집 부모도 몰랐던 걸 엄마가 어떻게 알았겠나요. 그리고 저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 꿋꿋하게 살겠다고 했고 보란 듯이 잘 지냈습니다. 속으로는 많이 힘들지언정 말이죠. 그러다가 이혼하고 1년 반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 남편에게 대여서인지 혹시 나를 속이는 건 없을까 의심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제 모습까지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똥 차가고 벤츠 온다는 말처럼 지난 아픔까지 잊을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하게 잘 만나오다가 결혼 준비 도중 아이가 생겨 서둘러 재혼도 했습니다. 3살 된 아이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이런 게 결혼 생활에서 오는 행복이구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전 남편이랑 살 때는 전 남편이 아무리 저에게 다정하게 잘하고 물질적으로 열심히 퍼줘도 마음속이 늘 헛헛하고 안달이 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전 남편이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애정은 눈꼽만치도 없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 남들 눈 때문에 저하고 평범한 결혼 생활처럼 보이려고 했던 노력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과 제가 서로 많이 사랑하고 서로에게 진심이다 보니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안 겪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또 그런 일을 겪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기도 해요. 전 남편도 앞으로는 본인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